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메모 열람 및 변경 앱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견본이에요. 다 완성한 경우에는 어떤 느낌으로 진행할 거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했어요. 메인 액티비티 딱 Shift F10 눌러서 앱을 켜면 미리 준비해둔 소비 하드 코딩 해둔 그 메모들을 각각의 뷰들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 스트링 값 2개를 표현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텍스트 뷰 2개 하나의 세트로, 그렇다 보니까 메모 하나에 대해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를 그때그때 만들어 갖고 조립을 열심히 해서 추가를 해놓고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리니어 레이아웃들 중에 메모 덩어리들 중에 하나를 누르면 에딧 액티비티를 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에딧 액티비티에 2개의 에딧 텍스트가 준비되어 있고 걔네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방금 내가 클릭했던 그 메모에 대한 내용들을 채워 넣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제목이랑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 에딧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면 그 변경한 스트링 값을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들고 와서 여기서 이제 원본 메모 인스턴스의 타이틀 필드랑 컨텐트 필드에 또 적용하고, 또한 사용자 눈에도 이 메모 열람하기 위한 창에도 화면에도 보이도록 각각의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변경하는 식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들 중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에딧 액티비티로 데이터를 보내는 작업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적용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반대 방향으로 에딧 액티비티에서 메인 액티비티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그런 코드가 아직 덜 완성돼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남은 시간 활용해서 접근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액티비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 구성할 때는 인텐트에다가 열심히 첨부 파일 같은 느낌으로 풋 엑스트라를 해서 밀어 넣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이 스타트 액티비티라든가 호출할 때 반드시 인텐트 하나를 특정해서 인수로 담아 갖고 새로운 액티비티를 켜기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에딧 액티비티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언크리에이트 내용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얘가 지금 앱 처음 켤 때마다 처음 켤 때 바로 뜨는 그 액티비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딧 액티비티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다는 건 어딘가에 적혀 있었던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준비해둔, 그 시점에 인텐트에다 담아둔 내용물들을 우리가 꺼내서 써야 되는 입장이고, 일단 우리는 그러한 스타트 액티비티 호출 당했을 때 동봉에서 우리한테 전달했던 더 인텐트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인텐트가 반드시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걸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get intent라고 호출하면 여러분이 그 나를 스타트 시킨 그 친구가 보낸 인텐트 화물 덩어리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친구가 put 해서 담아둔 걸 우리가 get 해서 꺼내서 쓸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링 값 2개 가져왔고 그거를 우리 능숙한 솜씨로 데이터 가져왔고 그걸 이제 사용자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각각 뷰들의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는 코드를 이어서 적었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에딧 액티비티를 화면 위에 띄우기 직전 타이밍에 미리 해두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창 땅 하고 뜨고 내가 지금 방금 누른 그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을 변경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터치를 해가면서 변경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Shift F10 누르면 현재 버전 앱은 여기까지 잘 나와요. 예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누르면 여기에 메모2 내용2 반영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백 버튼 누른 다음에 딴 거 눌러보면 그 내용이 제대로 잘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아직은 이 적용 버튼이 먹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보내는 걸 먼저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이 에딧 액티비티를 보고 있을 때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에딧 텍스트에 담겨 있는 그 텍스트 어트리뷰트 2개를 쌓아서 첨부 파일로 담아갖고 나를 스타트했던 바로 그 액티비티한테 되돌려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스타트 액티비티로 메인 액티비티를 새로 만들어서 스타트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앱을 맨 처음 켰을 때 그때 만들었었던 그 메인 액티비티한테 되돌려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느낌으로 진행할 거고 쉬운 거 먼저 해봅시다. 일단 .xml 파일로 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 진행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버튼에 onClick 어트리뷰트를 지정하고 돌아옵시다. 그래서 bt 언더스코어 어플라이였고 그 다음에 이벤트 이름 onClick 정도로 해두고 엔터 쳐둔 다음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dit activity로 돌아와서 능숙한 솜씨로 uncreate 메소드 정의 중괄호 밑에다가 public 적당히 적고 void 적당히 적고 메소드 이름 적고 형식은 view 한 다음에 엔터 치고 v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 유시지가 뜨면 성공입니다. 저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라는 느낌이 든다면 매우 정상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앱 만들 때 결국은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적절한 중괄호 안에 적절한 맨날 적던 코드 적다 보면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원본 데이터는 현재는 edit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담겨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열심히 키보드 뚜닥거려 가지고 바꾼 제목이랑 바꾼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시금 포장해 가지고 메인 액티비티한테 되돌려 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edit 텍스트 두 개를 find를 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우리 중간고사 이전 시점에 했던 것처럼 edit 텍스트 et 언더스코어 타이틀 한 다음에 find view by에서 일단 찾아놓고 스타트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복붙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et 타이틀 대신에 컨텐트 골라주시면 되고 이 이름을 그대로 로컬 변수 이름이 되도록 세팅해 둔 다음에 자, 우리한테 필요한 진짜 원본 데이터는 스트링 형식 값 두 개예요. 따라서 스트링 뭐 타이틀은 et 언더스코어 타이틀 점 찍고 get 텍스트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점 찍고 to 스트링까지 하면 오리지널 자바의 스트링 값을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복붙해서 타이틀 대신에 컨텐트에 대해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바꿔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젠 우리가 지금 보내야 될 데이터 두 개, 스트링 값 두 개가 스트링 인스턴스 두 개가 타이틀이랑 컨텐트에 각각 담겨 있는 채로 일단 준비가 끝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액티비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액티비티한테 반납을 하는, 반송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edit 액티비티는 화면 위에 띄울 필요가 없어요. 적용 버튼 누르면 edit 액티비티 이제 내다 버려도 됩니다. 슥 사라지고 원래 그 뒤에 떠 있었던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리턴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인텐트에다가 저 두 스트링 값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긴 한데 굳이 새로운 인텐트를 만들 필요 없이 내가 edit 액티비티 입장에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와 있었던 그 더 인텐트를 찾아와 가지고 거기다가 담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에 또 적혀 있었던 그 코드를 다시 적어주시고 get intent에서 바로 그 인텐트를 들고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엔 내가 받는 입장이 아니라 보내는 입장이니까 인텐트 한 다음에 점 찍고 put extra를 골라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타이틀하고 타이틀 값을 담고 그 다음에 컨텐트하고 컨텐트 값을 담도록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텐트에 탑재하는 것까지 끝났어요. 화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내냐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스타트 액티비티는 아니에요. 현재 그거에 반대되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를 켰던 개 쪽으로 돌아간다와 같은 느낌의 뭔가가 준비되어 있으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컴퓨터쟁이들은 보통 대칭성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간단한 파이썬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넘버에 3을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수식 마이너스 넘버하고 엔터 치면 얘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넘버 계산한 결과값에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원래 넘버에 마이너스 3이 담겨 있었다면 이때는 똑같은 수식 계산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셈이니까 부호를 다시금 바꿔서 3이 나올 겁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자,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수식 더하기 넘버하고 엔터를 치면 지금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단항 더하기 연산자를 썼습니다. 지금 넘버엔 마이너스 3이 담겨 있어요. 얘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무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더하기 기호를 붙였지만 플러스 3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얘는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의 반대쪽 되는 대칭되는 그런 연산자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담겨 있으면 그대로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플러스 3이 담겨 있었다면 당연히 똑같이 플러스 3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이 단항 더하기 연산자는 부호를 바꾸지 않는 연산자예요. 달리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진짜 하등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이라든가 C라든가 당연히 자바에도 저 연산자가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대칭성을 심각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안드로이드 동네에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가 그 친구를 여기서 활용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송구스럽지만 따라서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준비해 놓은 인텐트가 이번 액티비티가 그 작업을 수행한 결과물에 해당하는 결과에 해당하는 화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가 나한테 요청한 작업에 대한 결과물이다라고 세팅을 하는 걸 먼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et하고 대문자 R로 result라고 적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말 그대로 리턴 값, 보통 이제 C 동네에서 0을 리턴하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다면 에러 코드 같은 그런 느낌을 하는 그 리졸트 코드 인트 값을 하나를 지정하는 그런 버전이 있는 것 같고, 그 살짝 아래 보시면 지금 화물 하나를 인텐트 하나를 동봉해서 보내는 게 가능한 그런 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틀 값이랑 컨텐트 값을 보내는 게 목표니까 인수 2개 받는 버전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수 2개 받는 버전을 쓸 거예요. 자,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인트 값 하나를 받는다라면 이게 그냥 단순히 0, 1, 2, 3, 4를 받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잠깐만, 이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조금 미안한데 대문자 R, E, S 정도까지 적으면 이러면 이제 목록에 띄워줄 거예요. 살짝 늦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쓰기에 적합한 이름들을, 그 적합한 숫자들에 대해서 미리 선언을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됐다, 그 다음에 오케이, 별 이상 없었다, 그 다음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등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 이상 없었다를 의미하는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이상 없다는 지금 음수 마이너스 1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도 백 버튼을 누르든가 한다면 적어도 OK를 리졸트 코드로 가져가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등등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별일 없이 지금 새로운 타이틀 값, 새로운 컨텐트 값을 화물에 담아갖고 너한테 반송하겠어를 의미하는 리졸트 OK를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담겨있는 인텐트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반송을 할 준비가 끝나요. 그럼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원래 함수, 이게 함수 개념이었다면 리턴 문을 실행하는 느낌이죠. 리턴 3 할 거냐, 리턴 0 할 거냐 등등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리턴 문을 실행한다라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 여기는 지금 리턴 값을 뭘로 지정하냐를 고른 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edit activity .java 내용물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다시금 main activity .java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를 의미하는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finish라는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주식 마지막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딴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앱 뒤에 있는 코드가 알아서 edit activity 정리 다 해주고 화면에서 내려줄 겁니다. 그러면 직전에 화면에 떠 있었던 메인 액티비티가 다시 슥 하고 올라와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edit activity 측면에서는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다시 메인 액티비티에서 다루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해 보시고 Shift F10 누른 다음에 edit activity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눌렀을 때 edit activity가 성공적으로 화면에서 빠지나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연출이 되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 버튼 누르면 슥 하고 내려오고 다시 메인 액티비티가 보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지금 코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코드는 맨날 적던 그거니까 쟤네들은 확실히 제대로 동작할 것 같아요. 복붙 한 다음에 이름 고치고 그런 거 짜잘한 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요. 따라서 그쪽은 잘 동작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자, 코드 실행 흐름은 이제 잘 완성됐어요. 근데 지금 아직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
edit activity가 마지막으로 세팅한 그 인텐트를 까서 새로운 타이틀 값, 새로운 컨텐트 값을 확보를 하고 그거를 원본 데이터나 본인의 지금 메모 목록, 열람할 수 있는 목록에 적용하는 그런 코드가 지금 안 적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완성하면 집에 가실 수 있고 아마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정도가 걸릴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만큼 녹록치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진행했던 걸 생각해 봅시다. 어제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에딧 액티비티한테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였어요. 일단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거냐는 지금 보는 코드랑 똑같았습니다. 스트링 값을 준비하고 그걸 인텐트에 엑스트라로 담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팅하면 돼요. 근데 그걸 언제 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 언제 에딧 액티비티를 띄우냐라 생각해 본다면 메인 액티비티가 떠 있을 때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새 리니어 레이아웃, 새 메모 덩어리들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그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에 스타트 액티비티 호출식을 어디다 적었었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메모 각각에 대한 레이아웃,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준비하고 그 친구를 클릭했을 때 그때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를 담아서 edit activity,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겠다와 같이 적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새로운 edit activity 만들어서 띄우기 시작할 거니까 그 시점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마련해서 까득까득 우겨놓고 보내는 게 가능했다 보시면 됩니다. 원본 데이터도 메인 액티비티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언제 그 데이터를 보낼 거냐도 메인 액티비티 중괄호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 있어요.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메인 액티비티 거에 해당하는 이 맥락 안에서 작동하는 그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클릭했을 때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냥 열심히 이름 적고 열심히 중괄호 열고 닫고 해 가면서 이벤트 리스너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내용물을 채워 넣으면 돼요. 자, 근데 반대 방향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반대 방향은 자, 언제 사용자가 바꾼 타이틀 값, 컨텐트 값을 원본 데이터에 적용을 해야 되냐 할 때 이번에는 메인 액티비티의 어떤 뷰를 클릭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액티비티에 있는 적용 버튼을 눌렀을 때, 어플라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괄호 안에 방금 전에 오늘 처음으로 만든 이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이벤트 핸들러 안에다가 원본 데이터를 변경한다라는 코드를 직접 치는 게 현재는 불가능해요. 왜냐? 얘 입장에선 메인 액티비티가 메모리 위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자바로 치는 거니까 그 레퍼런스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다면 걷다 점 찍고 메모 한 다음에 점 찍고 등등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나한테 화물을 이걸 줬다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인텐트를 이걸 줬다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안에다가 원본 데이터를 변경한다 내지는 메인 액티비티의 그 메모 목록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텍스트 뷰를 변경한다라는 작업을 여기서 수행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 작업을 수행해야 되냐? 어플라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버튼을 누른 시점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데이터 흐름, 우리가 지금 여기다 인텐트로 집어넣은 거를 받아가지고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를 완전히 다른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 적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메서드 정의는 메인 액티비티.자바에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기다가 적을 수가 있다면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메모 한 다음에 점 찍는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BT 어플라이 언클릭을 호출하면 그 미리 준비되어 있는 메인 액티비티의 특정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메인 액티비티 그 인스턴스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는 모르는 상태이세요. 따라서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보낼 때는 그 시점이 일치해요. 언제 보낼 거냐?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뷰 하나를 클릭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도 다 메인 액티비티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한 작업을 그냥 요 언클릭 중괄 안에 직접 때려 넣으면 됩니다. 원본 데이터도 여기서 바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 방향은 그것만큼 지금 쉽지 않다 보시면 돼요. 여전히 원본 데이터를 건드린다는 요 안에다 적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걸 언제 건드리냐가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다른 어딘가에 있는 보라색 버튼, 적용 버튼을 눌렀을 때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우리 자바를 있잖아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빈도 같은 거 매년 순위 랭킹 해가지고 올리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21세기 2020년대가 됐어도 여전히 자바가 상위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파이썬 꽤 많이 올라갔고 C++ 여전히 건재하고 러스트라는 친구 점점 부상하고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바가 여전히 쓰이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회사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코드를 짤 때 여기는 네가 해야 돼, 여기는 내가 해야 돼, 네 거 내 거 같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내 정치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사람들 사이에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20세기 당시에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맨 처음 도입을 한 그런 선구자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기 때문이다라 여러분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스레드를 재온다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오류를 내버립니다. 너 지금 추가적인 작업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 성공한 자바 프로그래머 아닌 거야. 해서 우리가 막 이상한 트라이문이라든가 그런 거 자동 완성해야 인정하고 컴파일을 시켜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드를 시켜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접근을 해봅시다. 자, 일단 목표를 재확인해 볼게요. 잘은 모르겠는데 에딧 액티비티는 할 수 있는 게 딱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 맥락 안에서 돌리고 있었던 그 에딧 텍스트 들고 와서 스트링 값 2개 얘네들은 중요한 데이터가 맞아요. 그 다음에 에딧 액티비티는 그걸 아무렇게나 쉽게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거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트링 값 2개를 꺼내와서 그거를 메인 액티비티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왜냐? 내가 직접 그거를 원본 데이터에 내가 직접 그거를 그 목록에 있었던 텍스트 뷰에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텐트에 담고 메인 액티비티한테 반송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거기까지 하면 에딧 액티비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적용 버튼 누르면 이제 꺼지기를 희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꺼지기 위한 실행 흐름 관점에서 이 내용을 실행을 중단하기 위한 피니시를 마지막으로 호출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앱 뒤에 있는 코드가 알아서 수거를 해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메인 액티비티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메인 액티비티가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에서 원본 데이터랑 텍스트 뷰랑 다 건드릴 수 있어요. 다 지 거니까요. 근데 그걸 언제 하냐가 지금 문제라 보시면 돼요. 어느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그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를 적을 수가 있는 거냐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연스럽게도 안드로이드 동네에는 준비가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잘 작성했고 적용 버튼 눌렀을 때 창 꺼지는 거 확인하셨다면 메인 액티비티.자바로 돌아가서 이제 그 반송받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추가적인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호출될 만한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중괄호를 자동 완성 당하고 걷다가 우리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코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아마도 이벤트 비슷한 게 여기도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그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들면 목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걸 감안해서 일단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쭉 올라와서 요 우리 필드 선언 적을 그런 자리에다가 뭔가를 하나를 추가로 적어봅시다. 여기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수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전까지는 간단하게 그냥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기능을 제공해 놨어요. 그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소위 말하는 deprecated가 돼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쓰지 말라라고 구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을 지금 만들어서 추가를 해놨고 오늘은 그 새로운 기능을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무미건조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에딧 액티비티를 켤 건데 걔한테서 나중에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 그런 심오한 목적을 가지고 걔를 켜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켠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안드로이드 동네에선 별도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스턴스들을
앱들에 대한 형식을 런처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런처 그거 여러분 뭐 게임 같은 데라든가 자주 본 적 있죠. 뭐 로켓 런처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딧 액티비티 하나를 장전을 해서 하나를 뿅 하고 화면 위에다 띄우고 그 결과를 관람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친구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 피니시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사망했을 때 내가 뒤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런처라고 해서 유지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처 하나를 다루기 위한 필드 선언을 여기다 적어놓고 스타트를 할게요. 그래서 역시나 새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일단은 따라서 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대문자로 ARL 정도까지 쳐보시면, 그래서 액티비티 리졸트 런처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점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 X 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차세대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쓰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걸 쓰라고 구글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골라봅시다. 엔터 치시면 자동 완성해 줄 거예요. 임포트문 자동 완성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꺽쇠를 우리가 적어서, 그래서 저걸 런치를 해서 발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뭘 받을 거냐를 우리가 여기서 지정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일반적인 화물 인텐트로서 받을 겁니다. 인텐트 덩어리 하나를 받을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아무튼 우리는 새로운 런처 하나를 만들어서 다루기 위한 새로운 필드 이름이니까 그냥 노말하게 런처라고 적어놓고 세미콜론을 찍어 둡시다. 여기다가 적절한 런처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에딧 액티비티 하나를 빵 하고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피니시하면 나한테 그게 돌아옵니다. 인텐트 하나가 팅 하고 돌아서 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 인텐트를 까서 스트링 값 2개를 수취를 해서 내 원래 해야 됐었던 데이터 흐름을 메인 액티비티 스스로는 할 수 있으니까 수행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런처 일단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런처 인스턴스는 어디서 만드냐는 당연히 언크레이트에서 해주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간단한 앱이기 때문에 런처를 하나만 쓰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메인 액티비티는 동시에 새로운 액티비티를 단 하나만 띄울 거예요. 항상 에딧 액티비티만 하나를 띄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에딧 액티비티의 실행이 끝난 이후 시점에나 두 번째 에딧 액티비티를 또 만들어서 띄운다든가 등등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런처는 지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크리에이트 할 때, 앱을 처음 켤 때 그 하나를 잘 만들어 두고 나중에 계속 울고 먹어가면서 쓰면 적절할 것 같아요. 따라서 마치 여기서 메모스 어레이 리스트 하나를 처음에 만들어 두고 스타트하는 것처럼 그 밑에다가, 자 여긴 지금 언크리에이트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런처 한 다음에 는 하고 뉴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면 뭔가 열심히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어디 봅시다. 미안해요. 뉴를 할 게 아니라 여기는 뭘 적어야 되냐면, 저도 지금 아물가물합니다. R2 정도까지 적으시면 레지스터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런저런 애들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잘은 모르겠어요. 자, 그 액티비티라는 거를 도입을 했고 몇 년 뒤에 지금 이제는 이 액티비티를 적극적으로 써라. 그다음에 이걸 새로운 액티비티를 발동하거나 할 때 가급적이면 런처를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거를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게 메서드를 지금 마련을 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gister for activity result 해서 나중에 다른 액티비티가 피니시 당했을 때 결과를 받아야 되니까 그 일종의 대기열 같은데 줄을 서서 기다려라, 등록을 해두고 기다려라와 같은 느낌으로 register라는 단어를 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여기서는 이 부분은 따라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인수를 요구를 하는데, 자 컨텍스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컨트랙트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컨트랙트가 무슨 뜻입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계약 같은 느낌이죠. 일종의 발주 같은 걸 하라는 겁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요청을 하라,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시나 새로운 개념이 지금 등장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는 한번 따라서 쳐봅시다. 그래서 컨텍스트 같이 뭐 앱 전체 맥락,
아니면 요 디스 맥락, 이 액티비티 맥락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뭔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new를 적어주시고 그러면은 뭔가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activity result contract 점 start activity for result라는 친구가 자동 완성으로 나오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게 아마 우리는 결국은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계약을 지금 걸려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 정도 대문자로 적으신 다음에 근데 얘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 데이터를 나중에 반송을 받기를 희망하고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for result까지 해서 SAFR 정도까지 적으면 적절한 거를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이 친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쳐보시면 뭔가가 지금 열심히 튀어나오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계약서 작성은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다가는 그래서 뭐를 등록할 거냐를 이어서 적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잘 모르겠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edit activity를 켤 거다 막 그런 거 적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mem땅에서 무미건조하게 켜는 게 아니라 나중에 걔한테서 결과 데이터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와 같은 식으로 계약서 적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나는 구체적으로 메인 액티비티 받는 입장에서 어떤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되냐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그 언제 그 작업을 수행할 거냐를 메인 액티비티 입장에서는 이 런처를 가지고 켠 다음에 그 친구가 꺼졌을 때 바로 그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작업이 뭐다라고 여기서 지금 레지스터를 해두면 앱 뒤에 있는 코드가 적절한 타이밍에 그 메소드 내용물을 실행해 주도록 마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해준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딧 액티비티를 켜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약서 적고 있는데 그 친구가 최종적으로 피니시 당했을 때 꺼졌을 때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에 해당하는 코드를 여기서 지금 지정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늘 그래왔던 new를 적고 조금 기다리면 activity result callback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엔터를 쳐보세요. 하면 역시나 메소드 정의 하나를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on activity result 같은 느낌으로 마치 이벤트 핸들러 이름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edit activity를 켤 거예요. 그 친구가 result를 세팅해서 finish 당했을 때 그러면 main activity 너는 그걸 런치했던 너는 뭘 할 거냐 그 시점에 뭐 할 거냐를 우리가 여기다가 적을 수 있게 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그 시점에 이 코드가 실행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현재 데이터 흐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이 중괄 안에 밀어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한번 같이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괜찮습니까? 자, 좀 먼 길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마지막 세미콜론 지금 찍어 놓고 갑시다.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수식이라 는 수식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계약서도 잘 적고 나중에 그 친구 죽으면 나한테 이 메서드 실행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등록까지 완료를 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완료된 그런 세팅되어 있는 거를 런처에다가 담아놓고 이걸 그래서 언제 런치를 할 거냐는 아까랑 똑같아요. 저 사람이 그 세 개의 메모 덩어리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이 런처를 써서 에딧 액티비티를 발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고치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여기다가 적절한 코드를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인수로 O랍시고 지금 액티비티 리절트 형식 뭔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O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우리가 아까 전에 set result에서 정해놨었던 두 가지를 우리가 꺼내 갖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리절트 코드에 해당하는 거. 오케이냐 그렇지 않냐 같은 걸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텐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진짜 유효한 데이터냐 아니면 지금 백 버튼 눌러갖고 돌아온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냐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if문으로 커버하면 되겠죠. 그래서 OK로 리절트 코드가 적혀 있다면 우리는 인텐트를 들고 와서 리절트 안에 담겨있는 인텐트를 들고 와서 원래 적혀 있었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를 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if문을 적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그래요. 여기 지금 요 인수 이름이 여러분은 O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요 인수 이름이 result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이 메서드 정의 자동 완성 당한 요 인수 이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O라고 적혀 있으니까 O하고 점 찍으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가장 자주 쓰는 게 이건가 봐요. get result code를 골라주시면 돼요. get result code가 넣는 한 다음에 아까 봤던 그 result 하면 목록에 뜨겠죠. 그래서 result code가 -1이냐 OK에 해당하는 거냐 그때만 우리는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OK가 아니라 캔슬이라든가 뭔가 딴 거라면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OK가 맞으면 그러면 우리는 저 안에서 intent를 꺼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적어봅시다. intent는 얘 같은 경우는 O 한 다음에 점 찍으면 뭔가 튀어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인텐트 형식 선언에 대한 이니셜라이즈 적고 있으니까 알아서 적절한 이름을 메서드 이름을 골라줄 겁니다. get data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 친구를 호출하면 edit activity가 마지막으로 담아서 나한테 보낸 그 인텐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엑스트라가 2개 들어있는 셈이에요. 따라서 스트링 값 2개를 일단 get string 엑스트라 해서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담아놓고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성공했어요. 자,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보여드릴게요. 앱을 실행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메모 to 내용 to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를 제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3개의 메모 덩어리 중에 가운데 메모 덩어리를 지금 열심히 변경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열심히 변경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나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새 메모 중에 가운데 있는 메모를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가운데 거가 아니라 맨 위에 거를 골랐다.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이번에는 맨 위에 메모를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원본 데이터랑 텍스트 뷰 2개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타이틀 값이랑 컨텐트 값은 받아왔어요. 근데 그 매우 중요한 이게 지금 몇 번째 메모를 건드렸던 거지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지금 그거는 언제 알 수 있었냐? 이 시점에는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 3개의 덩어리들 중에 3개의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0번 메모를 변경하려는 거구나. 이 사람이 1번, 2번 메모를 변경하려는 거구나. 이 매우 중요한 인덱스 값을 우리가 이 시점에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뷰를 눌렀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원본 데이터에서 타이틀 값이랑 컨텐트 값을 가져오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호출하고 닫는 중괄호 만나면 이제는 요 뷰, 인수 뷰 값이나 요 인덱스 값을 이젠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아주 먼 미래에 다른 액티비티 내용을 실행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돌아와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방금 전 그 인덱스 번째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고 그 텍스트 뷰 2개를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0 해갖고 0번째 메모 내용물을 보내갖고 스타트했다면 다시 받았을 때 그 0번째 메모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1이었다면 지금도 1번째 걸 변경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아까 전 그 인덱스 값이 0이었나 1이었나 2였나를 직접적으로 아는 게 불가능해요. 둘 다 로컬 이름이었습니다. 뭘 눌렀는지랑 그게 몇 번째 메모였는지를요. 그러면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자, 데이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데이터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근데 그걸 나는 지금 당장은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 수업 말고도 다른 수업 뭐 운영체제라든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다종다양한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동등한 문제를 동등하게 자주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 값을 내가 손에 쥘 수 있을 때 백업을 해둔다 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일단 먼저 해두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한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가 누락돼 있는 거예요. 뭐냐? 결과적으로 몇 번째 메모를 내가 지금 변경하려고 했던 거냐? 그 인덱스 값이 지금 나한테 절실한데 그걸 미리 백업을 안 해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그 값을 내가 백업할 수 있는 타이밍에 백업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잠깐 내려와서 이 시점, IDX 메모 값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인텐트 하나 새로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엑스트라에서 담아 갖고 보내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 여기다가 IDX 언더스코어 메모 한 다음에 그 인덱스 값을 동봉해서 보내는 거예요. 인텐트 안에 인트 값 하나를 추가로 보내는 겁니다. 뭐 스트링이 엄청 무거우니까 인트 값 하나 4바이트 보내는 거 1도 아닐 거예요. 실제로는 4바이트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자, 요 인덱스 값은 edit activity는 하등에 쓸 일이 없어요. 그 친구는 그냥 스트링 값 2개만 다루면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금 시점에 요거를 백업을 해두고 스타트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꺼내서 edit activity에서 꺼내가지고 edit 텍스트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눌렀을 때 다시 스트링 값 2개를 갱신을 해서 나한테 반송을 해줄 거예요. 동일한 인텐트를. 아까 전에 get intent 해가지고 그걸 set result 했잖아요. 거기는 그 친구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 담은 int 값, IDX 메모 값이 그대로 엑스트라로 남아있는 채로 나한테 반송이 될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여기다가 이걸 적어놓고 다시 스크롤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과거 시점에 나 자신이 담아놨었던 그 get int data 해서 IDX 메모까지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미콜론 하면 여기는 지금 여전히 오류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int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 자바 수업 아마도 대부분 친구들 들었을 테니까 스트링은 지금 레퍼런스 형식이잖아요. 따라서 널일 수가 있습니다. 태그가 타이틀 태그가 붙어있는 애가 엑스트라가 없다면 타이틀에는 널 값이 담길 거예요. 널 레퍼런스가 담길 겁니다. 근데 int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프리미티브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4바이트 그 자체예요.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 인텐트 안에 태그, 네임을 IDX 메모라고 붙여놓은 게 없다면 그러면 지금 int 저 자리에 뭘 담아야 되는 거냐? 이 메서드 호출식이 뭘 리턴해야 되는 거냐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의미는 없지만 지금은 사실상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이 아무거나 int 값 하나를 여기서 지정해 주면 돼요. 저런 이름에 엑스트라가 없다면 나한테 대신 0을 던져줘와 같은 식으로 지정을 하는 셈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IDX 메모를 인텐트에 담고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반송 받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지금 하등에 쓸모가 없지만 아무튼 간에 의미 관점에서 이렇게 적용해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필요한 데이터가 다 모였어요. 원본 데이터 IDX 메모 번째 원본 데이터의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변경하는 걸 일단 먼저 해봅시다.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메모는 메모즈에 get 한 다음에 IDX 메모 번째 거 인스턴스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메모의 타이틀을 방금 내가 가져온 반송받은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를 방금 전에 인텐트에서 꺼낸 컨텐트와 같이 지정하면 될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원본 데이터는 갱신이 끝났어요. 그럼 그거를 사용자도 볼 수 있게끔 화면을 갱신하는 화면 위에 뷰들의 텍스트 뷰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코드를 이제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뷰들이 2개 한 세트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 2개 한 세트로 돼 있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찾아야 됩니다. 그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은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일단 먼저 찾아온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메모즈라는 아이디였습니다. 그래서 find view by id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왜 자동 완성 이렇게 잘 해주지? 아무튼 간에 좀 불길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메모즈 안에는 현재 내용물이 차일드가 3개가 들어있어요. 그 3개 중에 3덩어리 중에 나는 IDX 메모 번째 거를 들고 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이랑 자, 요 언클릭할 때랑 반대 방향이라 보시면 돼요. 그때는 내 손에 3덩어리 중에 하나가 내 손에 있어요. 걔가 몇 번째 거냐를 물어봤었습니다. 지금은 나한테 인트 값, 인덱스 값이 있어요. 그 인덱스 번째 덩어리를 나한테 주어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당연스럽게도 얘도 대칭이죠. 당연히 잘 만들어 놨을 것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역시나 선언 적으면서 스타트 합시다. 그래서 메모 레이아웃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메모지한테 달라고 할 겁니다. get child at 이라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얘 또 자동 완성 잘 해주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get child at을 골라주시고 그 친구한테 idx 메모 번째 걸 갖다 줘 라고 하면 됩니다. 세미콜론 찍으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는 그 0번째 거가 1번째 거가 2번째 거가 리니어 레이아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검사를 잘 해야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확답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강제적인, 만약에 틀려 먹었다면 오류를 내서 앱이 강제 종료 되겠지만 그럴 확률은 제로에 육박하니까 그냥 저 수식의 형식을 리니어 레이아웃 형식이 되도록 소위 말하는 캐스팅만 해두고 빨간 줄을 지워버려도 무방할 겁니다. 그럼 이제 메모 레이아웃은 그 안에 텍스트 뷰가 들어있어요. 2개 들어있어요. 각각 0번째 거, 1번째 거와 같은 느낌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걔네 둘을 얼마든지 꺼내올 수가 있어요. 텍스트 뷰 엔터 치고 tb 언더스코어 타이틀 하면 이제 메모 레이아웃에서 get child at을 할 수 있을 것이고, 0번째 걸 가져온다. 0번째 거가 위에 있는 걸 것이고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그 다음에 걔의 형식은 지금 텍스트 뷰 형식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타이틀 말고 컨텐트 해서 얘는 1번째 거 가져와 와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담아야 될 원본 데이터 타이틀이랑 컨텐트 이전에 준비됐고, 그걸 어디다 담아야 될 거냐, 이 텍스트 뷰들에 담으면 돼요. 따라서 그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기 위한 set 텍스트 호출식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tb 언더스코어 타이틀 점 set 텍스트 해주고, 타이틀 값 새로운 edit activity가 나한테 전달한 그 타이틀 값, 그 다음에 그 컨텐트 값을 원래 메인 액티비티가 들고 있었던 여러 텍스트 뷰들 중에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 바로 그 2개를 들고 와서 지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edit activity 작업 끝났을 때, 그래서 사용자가 적용 버튼 누른 직후 시점에 수행해야 되는 데이터 흐름을 완수하는 모든 코드를 다 적었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는 끝이 나요. 그렇긴 한데, 자, 우리 지금 런처라는 거를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edit activity를 시작한다는 노말한 엄청 구버전부터 있었던 start activity를 호출해서 그냥 노말하게 스타트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부분만 고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start activity 맨 땅에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 완료된 이 런처를 써서 발사를 하면 됩니다. 그 코드만 조금 이따가 고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한 거 열심히 적긴 했지만 그 단계 하나하나는 맨날 하는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나만의 앱 만들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결국은 우리가 적게 될 코드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매번 여러 번 적었던 그런 코드들을 적는다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만 그거를 적절한 자리에 적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어쩔 때는 에디 텍스트 어트리뷰트 변경했을 때일 수도 있고, 체크박스 체크했을 때, 클릭했을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을 터치했을 때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다른 액티비티에서 작업을 끝낸 직후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등등. 중괄호 위치가 그때그때 이름이 서로 다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정확히 언제 해야 된다, 딱 이벤트 핸들러까지 자동 완성 잘 당했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작성해야 되는 자바 선언 문장들은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돼요. 맨날 하는 그 데이터 택배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고 여기까지 완성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칠 부분은 여기에요. 스타트 액티비티 호출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메모 덩어리 3개 중에 하나를 눌렀을 때 edit activity를 이제부터 켜기 시작한다에 해당하는 코드예요. 여기서 start activity 대신에 이 완전 노말한 메소드 호출식 대신에 런처를 써서 뭔가를 작업을 수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점 찍어 보시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아마도 런처하고 점 찍는 가장 확실한 이유에 해당하는 바로 그 메서드 런치라는 메서드를 우리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런치라는 메서드는 지금 2가지 버전이 일단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텐트 하나를 지금 받는 친구라 볼 수 있어요. 이 인텐트에는 지금 우리 new 인텐트 해갖고 새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edit activity를 켜야 된다라는 매우 중요한 정보도 지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도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지금은
인수 하나 받는 버전, 인텐트 하나 받는 버전을 골라주시고 걷다가 지금 준비 다 된 그 인텐트, 준비 다 됐다라는 건 어느 맥락에서 무슨 액티비티를 켜기 시작할 거냐 플러스 그 친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첨부 파일들이 다 들어있는 그 인텐트를 담고 런처에 밀어 넣은 다음에 발사를 하면 목표대로 실행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에 구글에서 제정신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런치를 하면 제대로 동작하게 잘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 친구를 믿고 Shift F10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잘 동작 안 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메모 to 에베베베 바꿔주시고 으아으아 바꿔주시고 적용 버튼 눌렀을 때 화면에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잘 보이는 걸 확인하시면 성공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원본 데이터는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자, 거기 완전 별거 아니었잖아요. 는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눈에 잘 보인다 하면 원본 데이터도 아마 잘 반영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한번 변경한 걸 또 누르면 당연스럽게도 걔를 또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코드상으로 원본 데이터의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여기다가 입혀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방금 눈으로 확인했던 그게 잘 보인다는 건 원본 데이터도 지금 변경이 잘 됐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또 변경하고 비록 우리가 세팅을 하지 않아서 한영키는 먹지 않겠지만 아무튼 간에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액티비티 2개를 써서 하나의 유틸리티를 만들었고 그 사이에 중요한 데이터 흐름, 지금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그래서 메모가 몇 개 있고 걔네들의 제목이랑 내용은 뭐냐를 왔다 갔다 해가면서 다루도록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액티비티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7점의 기회비용을 제공하고 지불하고 이 모든 과정을 안 하고 그냥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이 코드를 짤 수 있어요. 일단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지난주 화요일에 원대한 꿈이었죠. 그때 2시간 안에 할 수 있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아무튼 간에 11주차 2부 시점에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한 메모 열람 및 변경 앱의 완성된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아마도 뭐 데이터베이스 수업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미 구경해 본 적이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그 4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지금 업데이트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새로운 메모를 추가하는 기능을 여기다가 덧대고 싶다. 또는 기존에 있던 메모들 중에 하나를 빼내는, 제거하는 걸 해보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일단 여기서 간단히 논의만 해보고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8시 반인데 1시간이 지났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메모를 추가한다. 새로운 메모를 추가한다라는 건 아무튼 간에 그 사람이 메모 추가하고 싶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뭔가 입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버튼 하나 추가하면 될 겁니다. 새 메모, 그럼 보라색 버튼 하나 만들어서 걔를 클릭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다음으로 희망하는 건 새로운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을 정하고 싶을 거예요. 따라서 아마도 edit activity를 구경하기를 희망할 겁니다. 그걸 토대로 생각해 놓는다면 자,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그 새로운 메모를 추가하는 버튼을 확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클릭하면 그냥 단순하게 원본 데이터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맨 뒤에다가 add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이랑 컨텐트는 일단 기본값으로 해두는 거예요. 새 메모, 새 메모의 내용 이런 느낌으로 일단 밀어놓고 그 다음에 화면에 띄우는 것까지 합니다. 텍스트 뷰 2개까지 추가를 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 4번째, 지금 같은 경우는 4번째 메모 덩어리를 클릭할 때랑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새 메모고 내용이 새 메모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IDX 값 3이 되겠죠. 그거를 밀어놓고 edit activity를 켜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방금 전에 추가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메모 내용물을 edit 텍스트 2개 뚜닥거려 가지고 고치고 적용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추가했던 그 마지막 메모의 내용물이 변경이 될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추가 작업을 성공적으로 저 사람한테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인스턴스 열심히 만들어서 해두고 그 다음에는 변경이랑 똑같은 작업을 저 사람한테 서비스로 제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여러분이 해보고 싶다라면 한 뭐
20분 정도 투자를 한다면 새 버튼 이렇게 배치하고 해서 원래 있었던 그 메서드 호출할 수 있게 적당히 뭐 우리 그때 칼큘레이트 따로 빼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메서드 정의 따로 빼가지고 호출할 수 있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여러분이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추가에 반대되는 제거 기능을 생각해 본다면, 자 지금 현재 우리 앱 구조상으로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톡방 목록에서 톡방을 제거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갤러리 있잖아요. 그림들 목록 이렇게 썸네일로 딱 구경해 볼 수 있죠. 그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를 누르면 그 그림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죠. 그 그림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그림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나 그림을 제거하고 싶다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을 할 겁니다. 갤러리들은 첫 번째, 일단 제거하고 싶은 그림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휴지통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고른 그 그림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그 그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그림들을, 체크박스 같은 게 이제 뜰 거예요. 여러 그림들을 내가 고르고 일괄 제거, 전부 다 휴지통으로 보내줘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메모를 그냥 누르기만 해도 얘가 선택되는 느낌이 돼요. 그래서 얘를 누른 다음에 Edit Activity 밑에 깔려있는 제거 버튼을 누르면 이 메모를 제거하는 식으로 연출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얘를 그냥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달리 말하면 눌렀다가 떼는 게 아니라 얘를 길게 눌렀을 때에 해당하는 별도의 이벤트 핸들러를 마련해서 그런 느낌으로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내가 원하는 메모 하나 내지는 메모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이게 훨씬 어려워 보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후반부 프로젝트에서 나만의 앱 만들 때 제거 기능을 넣고 싶다라면 전자에 해당하는 일단 하나를 고르고 밑에 적용 버튼 밑에다가 휴지통 버튼 하나, 제거 버튼 하나 마련해 놓고 그걸 클릭하면 제거하도록 그렇게 구성하면 될 겁니다. 그게 아마 더 쉬울 거예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원본 데이터에서 그 메모를 날려버리는 거랑,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그 메모를 보여주기 위한 친구들을 날려버리는 거랑은 메인 액티비티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달리 생각하면, 자 지금은 우리가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edit activity.java에서 적용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작업을 합니다. 적용 버튼을 눌렀다라는 건 저 사람이 지금 edit 텍스트에 담겨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들을 원본 데이터에 덮어쓰기를 하는 걸 나는 승인을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사용자의 명백한 의사가 지금 들어왔다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절트 코드를 리절트 OK라고 지금 지정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이 제거 버튼을 눌렀다 라면 여기 있는 내용이랑 완전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거기서는 데이터 흐름을 굳이 발생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날려버릴 거면 지금 에디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하등에 쓸모가 없어요. 따라서 뭐 엑스트라를 추가로 담는다 이 짓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위절트 코드만 딴 거를 해갖고 -1 말고 다른 거를 숫자를 지정해서 피니시를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런처로 등록해둔 그 메서드가 또 호출될 거잖아요. 거기서는 위절트 코드가 OK가 아니라 예를 들면 3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이번에 저 사람이 제거 버튼을 누른 거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인덱스 값 여전히 인텐트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메모즈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리무브 한다. 그 다음에 우리 add 뷰 해가지고 레이아웃에다가 뷰 추가하는 게 가능했던 것처럼 역시나 대칭성이죠. remove 뷰도 당연스럽게 마련해 놨습니다. 내가 원하는 변제 뷰 내지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뷰를 제거를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거기까지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진행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애매한데 적용하긴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기도 애매할 때 하면 사용자가 백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실행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저도 지금 테스트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요걸 누르고 여기서 열심히 바꿨어요. 근데 이거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적어놓은 이런 모든 작업들을 없는 셈 치고 싶어요. 백 버튼 누르면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그 런처에 등록해둔 그 내용물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위절트 코드가 OK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이 발생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본 데이터는 여전히 기존 값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 버튼 너무 밑에 있으니까 누르기 힘들 것 같다라면 그때도 비슷하게 취소 버튼을 따로 마련하고 그때도 비슷하게 OK가 아닌 다른 리절트 코드를 지정해서 넘기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될 거예요. 자, 제거 같은 경우는 메인 액티비티가 추가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걔는 이품은 따로 또 구성해야 됩니다. 런처에 등록할 때 저 사람이 제거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할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를 적어야 될 거예요.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그걸 희망하고 있어요. 원본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때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아무 코드도 적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게 될 거예요. 등등과 같이 하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앱 여러분 구성할 때 그거의 핵심 데이터를 잡아놓고 접근해보자. 그걸 정량적인 목표로 잡아놨잖아요. 걔를 게임이 아닌, 그러니까 단순한 스코어라든가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닌, 예를 들면 사용자가 오늘 뭐뭐뭐 먹었냐, 오늘 무슨 무슨 운동했냐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들을 다루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액티비티들 사이에 그런 데이터들 중에 일부분을 전달한다든가 일부분을 다시 받아와서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와 같은 상황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별로 어렵지 않았고, 다만 여러분이 혹시나 느낀 점을 갖는다면 이게 너무나도 번잡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원본 데이터에서 가져온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여기는 지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반대 방향은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요. 원본 데이터를 바꾸고 또한 화면에 보이는 각각의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둘을 항상 동등하게 원본이 바뀌면 화면도 바꿔야 된다. 원본을 바꾸면 화면도 바꿔야 된다를 매번 원본 데이터를 변경할 때마다 여러분이 직접 이 코드를 한 덩어리로 그때그때 적어야 되는 그런 매우 귀찮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나 그게 너무 번잡하다라 느낀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수업을 잘 개척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스럽게도 요 GUI 동네, 안드로이드 포함한 다양한 동네에서는 그런 상황, 원본 데이터랑 연동해서 저 사람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 일종의 컨시스턴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원본 데이터의 내용을 사용자 눈으로 띄워줄 수 있게끔 기능을 추가를 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법한 어댑터라고 부르는 친구가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정도에 약 뭐 일주일에 2시간 정도씩을 살짝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수동으로 이 짓을 한 거예요. 데이터 흐름을.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을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앱 뒤편에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꺼내서 쓰는 방법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세트의 두 번째 자료가 되는 거죠. 정리 슬라이드 구경하고 그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본론은 여기까지고, 먼저 집에 갈 친구들은 가시고 저는 여러분 요청하시는 대로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할게요.